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5일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이 인생을 정말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감사 스마일이 요즘에 진짜 이 시간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감스님들,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부자이신 것 같고,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절박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시간을 잘 쪼개고 잘 활용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네, 평생 가는 관계는 없다. 군대 동기는 전역하면 거의 끊긴다. 이웃은 이사가면 잊힌다. 그리고 같은 목표로 만난 사람은 목표 끝나면 헤어진다. 그리고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도 집장만을 했거나 아니면 또 내 집장만을 갖다가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면 감사 스마일 TV를 또 끊으신 분들이 또 계시는데, 그래도 평생 가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고요. 감사 스마일이 부족하지만 감스님들께 앞으로도 꾸준하게 평생 갈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생 가는 관계는 없다 해서 첫 번째로 군대 동기는 끊긴다라는 이 이야기가 저는 잘못됐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제가 98년도에 공수부대 처음 같이 갔던 동기들과의 28년 만에 특수전사령부 충성회관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감사 스마일이 군인 출신인 건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수부대 출신인 건 많이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감사 스마일이 특전사 11공수 출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복무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말을 아끼기로 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동기들과 한 컷을 했는데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14명 모였던 전원의 얼굴을 제가 사진에 담고 한 명 한 명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어제 제가 검은벨에 28년 만에 다시 부르는 이름이라고 제 동기생이 이걸 갖다가 멋지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제가 이 영상을 갖다가 제 감사 스마일 TV에 제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검은배 28년 만에 다시 부르는 이름 정말 감개무량했고, 많은 현역에 있는 또 동기생들도 있고 또 예비역 그리고 대위부터 대령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31기 득전 동기들 다시 한번 응원한다는 말씀드리고, 감사 스마일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앞으로 한 10년 20년 더 아침 방송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강화를 갖다 갖고 한번 해보는 게 제 목표라는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혹시 제가 강화를 하게 되면 감스님들께 꼭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먹고 싶은데 먹고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어제 또 동기들과 또 만남을 가지면서 또 그동안 안 보였던 사이에 아픈 친구도 있었고 또 현재 또 아픈 동기생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각자가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김신영 씨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13년 동안 44kg를 유지하려고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조금만 살쪄도 채찍질하면서 그땐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전윤선 선배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신영아,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아. 선배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짬뽕이 너무 먹고 싶은데 이제 못 먹는다. 너는 먹고 싶을 때 먹고 행복하게 살아. 누구한테 쫓기듯이 살지 마. 어차피 그 끝은 다 똑같아. 라는 그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김신영님이 인생 별거 없구나. 그 후로 저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 스마일도 제가 30대 때 정말 제가 개인적인 그런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 제 인생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감스님도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어서 또 달라지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계기를 또 만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짜 각자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사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감사 스마일이 내 집 마련을 갖다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나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처럼 사시면 되는데, 그래도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그런 꿈 정도는 꾸준하게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엔드스테이가 되더라도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갖다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나는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월세 가격 지수 추이가 상당히 지금 높아져 가고 있고요. 20년도에 비해서 진짜 많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4년도 2월부터 27개월 연속 매달 사상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 서울 월세라든지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 연휴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를 갖다가 지금 보러 나오시는 젊은 신혼부부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20, 30, 40 세대까지 지금 전세나 월세를 갖다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전세 월세, 좋은 전세 월세도 중요하지만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꼭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더 앞당겨져 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3기 신도시가 앞으로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내 것이 없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공공 임대로 많이 지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감사 스마일에게 애청자다, 구독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S2, S3 나눔형에 대해서 이제 사전체가 당첨되었는데 이걸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을 좀 드리면, 무조건 S1부터 S4 블럭은 예를 들어서 가져가셔야 되고, 특히 나눔형이든 진짜 공공분양 온전한 내 거라든 내 거여도 내가 지금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분양을 받으셔야 되고, 3기 신도시 개혁위원회 올 하반기에 발표가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공임대가 더 많아질 거다. 그리고 온전한 내 거는 더 적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나눔형 같은 경우 이 공유형도 아마 올 하반기에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나누는 퍼센티지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LH 개혁위원회에 나오지 않은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S2라든지 S3 나눔형도 저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내가 실거주하면서 다음을 갖다가 기약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월세가 치솟고 빌라도 지금 공급 가문이면 결국 공공임대로 확대할 수밖에 없고, 제가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또 드릴 주제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 공공분양이든 예를 들어서 서울의 신축 분양이라든지 아파트 공급을 갖다 많이 할 거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빨리 머릿속에 지워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제가 아침마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좀 많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거는 올댓고향에서 삼성 동일 스위트 1차와 창호반 서밋 거래량인데, 제가 이 삼성 동일 스위트 1차 신원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창호반 서밋은 이제 22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 동일 스위트 1차 23건, 그 다음에 창호반 서밋 2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고양시 덕양구로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지금 서두르고 있고, 지금 이런 거래량이 실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을 갖다 뒷받침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직까지 7억대, 8억대 삼성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 6억대도 지금 있습니다. 20평대는 아직 5억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벨트라든지 창신벨트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너무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조금 눈을 낮춰서라도 지금 보아야 될 때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토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전세라든지 월세가 없다 보니까 서울에 거주하신 분들이 지금 서울과 맞붙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 포함해가지고 의정부라든지 다산구리라든지 부천이라든지 김포검단을 갖다가 많이들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냥 3기 신도시를 갖다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사전채용 당첨자를 제외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안정권에 계시는 분들 제외하고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지금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얼티메이텀님께서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잊어도 좋을 듯 하다라는 좋은 인사이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1년 100%에 육박했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 상반기 9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명목 GDP 증가율이 5%를 넘나들고 있는데 실제로 2026년 물가 상승률이 2.5% 내에 경제 성장률 역시 2.5% 내를 기록하면서 5%를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흐름이 5년만 이어져도 가계부채는 GDP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앞으로 몇 년간 물가 상승률은 2에서 3% 사이를 유지할 것이고 경제 성장률 역시 2에서 3%를 유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명목 GDP는 2030년까지 평균 5% 내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금 재정을 지출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막 쓸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정부가 부채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정부가 부채를 일으켜서 가계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계의 부채가 정부로 이전되는 효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맞물리게 되면 2030년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 평균치에 준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기존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하고 현재 무주택으로 정당하게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기존 사람들처럼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까지 제한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존 대출을 가진 유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지고 현재의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현 정권을 지지하는 지지층이든 아니시든 감스님들만이라도 가능한 많은 무주택자들이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진짜 감스님들만이라도 올해 안에 내 감당 가능한 6억이면 6억, 5억이면 5억, 9억이면 9억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가를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아니면 이제 내년과 내후년에는 이런 대출이라든지 DS라든지 LTV를 다 줄일 수밖에 없고 또 제가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토제 지역도 지금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폭이 더 확대되다 보니까 아마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끝나고 나면 토제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지금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왕이면 토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내가 대출이 조금 더 나오고 DSR이 좀 되시는 분들은 지금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주택 공급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감스님들 중에서 그걸 믿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서울 공급 안 하는 게 아니라 막는 거다. 이 홍춘욱 대표님이 지난 4월 달에 증시각도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정확히 그때도 이제 이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이 시점에서 감스님들께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다는 말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현실주의자 홍춘욱 대표님이 정말 충격적이고 명쾌한 분석을 들고 왔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용적률을 400%로 올리고 주차 규제만 풀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정부는 이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가는 걸까요? 그 숨겨진 의도를 지금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역사에서 배운 부동산 채찍으로는 집값을 못 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제를 하게 되면 집값이 잡힐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규제를 하게 되면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동안에 집을 갖다가 안 살려고 했던 분들조차도 지금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집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울 공시지가가 18% 넘게 폭등했던 80년대 이후의 최악의 상황이지만 과거에 정부들이 썼던 규제라는 채찍은 사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베트남 동전이라든지 11.26 사태 같은 외부 충격으로 잡힌 거지 정책 때문이 아니었다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요. 서울은 지금 공급 가두리 양식장 아시죠? 지금은 공급을 갖다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을 갖다가 하지 않고 있다. 서울 집값이 진짜 비싼 이유는 역대 시장들이 용적률을 250%로 꽁꽁 묶어놓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주차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자가보유 비율은 지금 고작 40%에서 4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급은 막으면서 수요만 지방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정책이 먹힐 리가 없고요. 조순시장 시설처럼 용적률을 400%까지 풀어주면 한 해에 10만에서 20만 가구가 쏟아져 나와서 집값이 절로 잡힐 텐데 왜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 걸까요? 빌라 같은 경우에도 열등제가 아니다. 주차 문제만 해결해도 그런데 지금 빌라에 지금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전세 사기 여파로 아파트 아니면 집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은 빌라를 갖다가 살려고 하신 분들도 없고 감사스마일도 빌라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이 있어야지 차를 살 수 있는 제도를 갖다 도입하고 골목길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빌라도 얼마든지 쾌적한 주거지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 86년 이후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가격 차이가 3배나 벌어진 건 결국 아파트 위주의 편의성, 가두리 정책이 만든 비극이다. 그래서 저가를 갖다가 통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3가지 시그널을 갖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3가지 시그널을 갖다가 일단 기다리시면 좋을 거다. 첫 번째는 양도세 규제 완화,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철폐, 세 번째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 3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일단 그때는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근데 과연 이 3가지가 풀릴까라는 게 또 제 의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3가지가 분명히 풀려질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2의 강남, 정부가 뿌리부터 자르고 있고 세종시라든지 혁신도시가 서울을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 당국자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 강남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제2의 강남 출현을 갖다 막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여기서 진짜 이 GTX-A 삼성역을 갖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철근 누락을 갖다 터뜨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과연 진짜로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이 사실을 갖다 인지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에 어떻게 보면 선거 이슈로 이야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삼성역을 갖다가 무정차로 가고 삼성역을 정차하는 시기가 앞당기는 것들을 막으려고 지금 이런 또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감사스마일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겉으로는 분산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강남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가드를 치고 있다는 분석에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고, 지금 감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믿으시나요? 홍춘욱 대표님의 말씀처럼 숨겨진 의도를 읽고 행동을 봐야지만 진짜 기회가 보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도 이재명 정부의 달콤한 이야기,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그런 부동산 정책을 갖다 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빨리 생각의 전환을 갖다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 드려도 와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 하반기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가 된다고 하면 제 이야기를 와닿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지금 행동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삼송에 있는 아파트들, 또 신원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실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투자자들이, 인천 투자자들이 와서 갭을 끼고 삼송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분위기가 확실히 지금 달라지고 있고,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뭐 대출을 갖다가 못해서, 아니면 뭐 대출이 안 나와서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잊어도 좋을 듯 하다.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갖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홍춘욱 대표님의 이야기, 진짜 와닿는 이야기를 갖다가 감스님들만이라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급을 갖다가 특히 서울 수도권에 공급을 최대한 늦출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지 못하고 전세나 월세, 그 다음에 공공임대 살기를 바라는 그런 정부라는 말씀을 제가 소신껏 이야기 드리니까 각자가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까지 대체 공휴일 푹 쉬시고 또 내일부터 또 5월 마지막 주 힘차게 달려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제 동기들한테 제가 유튜브를 갖다가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들 제가 유튜브를 갖다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의아해하면서, 그래도 저는 제 동기들에게 앞으로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전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만날 기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내년에도 건강하게 또 각자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내년에 또 반갑게 만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